드립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고 그 기준을 중학교 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게 바뀐 입시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뭐 목표는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고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보셨던 특목자 사고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반고에는 어떠한 좀 대안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 몇 가지 키워드, 몇 가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생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 학생이 질문을 못 던진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주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존과는 다르게 수업 개설이 학교마다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았어요. 어떤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겠는지, 이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 학교인지와 내가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과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는지, 아무리 좋은 커리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럴듯한 수업명에 정말 양질의 수업이라 하더라도 신청하는 아이가 2명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한지, 나와 진로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나와 비슷한 계열 진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실적만 보고 갔는데 나는 이과형인데 그 학교 가봤더니 철저하게 문과 실적이 좋은 학교더라. 그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수시 쪽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실적 자체가 점수가 90%더라. 이런 극단적인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와 어울리는지, 학습 활동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살피는 하나의 좀 평가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급 학교, 대학교가 되겠죠.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겠는지, 이거는 진학 실적에 기대서 생각을 해보시되, 그 학교가 만들어 놓은 컬이라든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일반고로 하더라도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게 교육이 개편되고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들도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크게 질문을 3가지로 축약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변별력이 낮아진 내신 보완 가능해?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처는 가능해? 그리고 그 학교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정체성이 있어? 라는 부분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 학교가 내신 변별력, 낮아진 내신 변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2년, 3년 전부터 그 서울대에서 적용한 내신 평가 방식이죠.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할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수치적인 계량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성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까지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좀 이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직업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성취도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고, 나머지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 선택과 주도적 학업 태도는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들을 대폭 고려해서 학생의 내신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 포인트가 생겨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미적분 2등급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론 4등급을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일반적인 논리에 기대서 생각을 해보면 수시, 학생부 교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냉정히 말하면 경쟁이 잘 안 됩니다. 4등급이 2등급을 이긴다는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과목,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은 일반고의 수학 위계에서 가장 상위 교과에 해당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죠. 정수론이라는 과목은 일반고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영재학교나 일부 자연계열 자사고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전문 심화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전문 심화 교과라 하더라도 4가 1을 이기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특목자 사고 아이들이 교과 전형은 그냥 아예 없는 셈,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도 섣불리 도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제는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 선택, 주도적 학업 태도가 접목되면서 한번 비벼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어떻게 돼요?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죠. 이건 하나의 좀 사례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미적분 2등급을 받은 아이가 딱 2등급 하한선이 11%에 걸쳐서 2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4등급을 받은 아이는 한 30% 정도 선에 걸쳐서 4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바뀐 5등급제 입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적분 2등급은 그대로 2등급, 정수분 4등급은 이제 2등급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론 기존에 4등급을 받았던 특목자 사고를 비롯한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이제는 수시 학종에서도 일반고 아이들과 붙었을 때 내신의 불이익이 없어졌다 내지는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대학별고사 면접이나 논술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섣불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 그리고 또 입학처에 계신 분들은 입을 모아서 하시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거는 중하위권 대학은 아직까지 고민 중이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변별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은 지금 어떤 뭐 내신 산출 방식이 됐든 지금 수능 방식이든 얼마든지 아이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만 놓고 본다면 체감상으로는 거의 면접, 구술, 논술의 비중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갖추고 있고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라는 건데 자, 1차적인 건 고입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고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특목자 사고 중에서 면접을 안 보는 학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접 역량을 한 번 정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모의고사를 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수업 과정을 놓고 볼 때도 창의과제 연구나 토론식, 발표식 수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아이들이 논구술 역량이라든가 면접 역량이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다소 최적화되어 있다. 물론 고교학점제가 되면 일반고도 그렇게 하겠지요.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일부 학교는 제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특목자 사고 뺨칠 정도로 잘하는 학교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일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 정도는 흘려보내봐야 이 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제대로 잘 적응한 학교. 이 학교는 의외로 시행착오와 부침을 많이 겪은 학교.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짚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민사고 선택식 수업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요? 강원도 쪽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민사고 선택식 수업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번 학기가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이 나는 요즘에 뭐 문과 쪽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진로 중에 하나 나는 국제기구 공무원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뭐 UN, 뭐 WTO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쪽의 진로를 품고 있다 보니까 뭐 국제 해외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보니까 무슨 이란 대통령이 타고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음모론 같은 게 좀 생겨날 수 있죠. 이거 뭐 미국의 어떤 미국 개입한 거야.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적인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도 암살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최근 어떤 중동 분쟁과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뭐 생각해볼 수 있겠죠. 뭐 이란이 뭐 어디에 배후고 뭐 이스라엘이 개입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좋네요. 뭐 최근에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보고 싶어. 그래서 방학 기간에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 선생님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뭐 널 혼자 데리고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으니까 너랑 뜻이 맞는 친구 5명만 모아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정규 수업으로 짜잔 개설이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생활기록부상에서도 그냥 정규 교과예요. 그런 수업을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뭐 제목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지어볼까요? 뭐 중동 분쟁과 중동 분쟁이 앞으로 뭐 우리나라의 경제에 뭐 미칠 영향, 뭐 이런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뭐 교과서가 있긴 합니까? 참고서가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네들은 공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끼리 분업해서 자료조사하고 갖고 온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 쓰고 이게 수업이에요. 이 과정을 한 번, 두 번 거친 아이들이 면접 논술 능력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 뭐라 그랬죠? 학생마다 진로가 다르다니까 꿈과 끼, 발전 가능성, 재능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 포괄적인 선택지를 주자라는 거였는데 이런 수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윗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펼쳐져 있는 것들 메뉴판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메뉴판에 없는 걸 내 스스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선호도가 크겠는지 높겠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 과정을 얘네들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와 더불어서 특목자사고를 싹 밀어냈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교육부는 하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목자사고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근데 학교 유형별로 한번 말 나온 김에 비교를 해보자면 영재 과고 같은 경우엔 고교학점제와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기존에도 유리했고 앞으로도 유리할 거기는 한데 얘네들 입시는 어차피 결국 비교 대상 일반고잖아요. 일반고 아이들과는 결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유리해지고 덜 유리해지고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논외로 놓으시면 돼요. 외고 국제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적으로 놓고 볼 때 특별히 유리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립 외고나 국제고를 중심으로 이 학교들이 문과 쪽 최상위권 아이들 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상위권 아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런 차이가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사고,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호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실시된 것, 그러니까 현재 중3, 중2, 중1까지는 자사고 아이들의 실적이 기존 선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실적이 나오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자사고 말고 그런 학교들 있죠. 농어촌 지정 자율학교 혹시 아시나요? 뭐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 뭐 사실 한민고등학교, 뭐 공주사대부고, 풍산고, 남해해성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거창고, 그리고 뭐 양서고 뭐 이런 학교들 있죠. 뭐 이런 학교들도 상대적으로 꽤나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 특히 정시형으로 생각되는 학교보다는 수시형으로 생각되는 학교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의 정체성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입시가 바뀌었어.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대학교 입장에서도 낯설고 생소한 과목들. 거기에다가 내신에 대한 평가 기준도 예전하고 달라졌어. 대학이 가지고 있던 기존 노하우들을 활용하기 조금 어려워졌다. 기존 DB를 액면 그대로 쓰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학생도 학부모도 정보가 없어서 씨름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는 대학교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낯설 때는 안정적인 것 쪽으로 가자. 이거는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막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막 불안정성이 자리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대장주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일단은 뭐 강남 불펜이 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모험을 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왜 뜬금없이 진로를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국직업능력평가원에서 3년 동안 조사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위 직업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요소라서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렇죠? 뭐 과거 이제 박찬호, 박세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뭐 김연아라든가 뭐 손흥민, 뭐 박지성 뭐 이런 뭐 스포츠 스타들 그 요즘에는 막 뜻밖의 종목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뭐 육상, 수영 거기다 뭐 높이뛰기 막 이런 것까지 막 세계적인 인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운동선수 그리고 이제 2위 보면은 뭐 교사, 의사 보면은 교사나 의사가 꽤나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교사가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교사다 보니까 일단은 익숙하고 친숙하죠. 사실은 얘네들은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익숙하고 친숙한 거.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지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은 선생님들도 다 집에 가는 줄 아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라밸이 되게 좋다고 느끼나 봐요. 그게 못지않게 의사 봅시다. 의사 뭐 2019 4위, 그 다음에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모가 알게 모르게 설계를 한 게 굉장히 큽니다. 아이가 다니는 동선에 의사 떡밥을 깔아놓고 아이가 공부하면 뒤에서 막 뒤통수에 대고 의사 막 이러고 계신 학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중학교로 볼까요? 깔끔합니다. 교사, 의사. 그렇죠. 경찰관, 뭐 군인, 뭐 운동,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운동선수 이런 거 많이 내려오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원했던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을 반영을 한 거죠. 조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고등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교사, 부동의 1위네요. 중학교에 이어서 여전히 교사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의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의사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보여요. 그쵸? 2019는 없고 2020 5위, 뭐 7위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상합니다. 이유 왜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이유를 알고 있죠. 그쵸? 내가 정말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인류애와 환자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것만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등학생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정말 지금 당장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삼각함수를 모르면 그렇죠?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아이들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대체제가 하나 등장을 하네요. 뭡니까? 간호사. 이게 이제 대체제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 생명과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저 뒤쪽에 나오지만 뭐 의료 보건 관련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실적 흐름이자 자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대체로 다들 고개 끄덕이셨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대고랑 상상고에서 2019, 20, 21 학생들의 진로 희망 현황을 가지고 와봤어요. 부동의 1위 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학교 아이들도 고등학교 2, 3학년에 되면 현실 자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원체 우수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하자면 이 학교들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라든가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커리면 커리 프로그램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뀌는 입시 하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충분히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전례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특목자사고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괜한 억측이 아니라 그동안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입시는 늘 격변해 왔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왜 우리 아이 때만, 왜 내 때만 입시는 이런 것인가.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매번 그래왔어요.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도 외모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수능 첫 세대입니다.
수능 첫 세대. 그러면 와 이거 어마무시한 변화예요.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변했어. 정말 거의 입시가 뭐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무렵에 뭐 여러 가지 저는 그냥 딱 고만고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이전에 좀 더 나은 친구였는데 그만 못한 학교 간 친구도 있고 반대로 얘가 원래는 이 학교 갈 수준이 아닌데 생각보다 좀 인생 역전한 친구도 있고 근데 뭐 그것만 있었나요? 뭐 점수가 뭐 200점이었다 400점이 되기도 하고 뭐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었다 두 과목이었다가 뭐 이게 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도 하고 무슨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니 뭐 어쩌니 뭐 매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부분이 꽤나 크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기존 변화들과 견주었을 때 제법 큰 변화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왜 나한테만 이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생들 아마 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입시에 강했던 입시에서 꾸준히 실적을 내왔던 학교라고 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자사고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자료를 좀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반고제 그리고 관역자사고 여기 저 휘문이나 세화나 중동 이런 데는 일반고 같은 자사고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특목자사고라고 본다는 건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지난해는 이 학교들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고 심지어는 그 전년도에는 의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절대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상고로 휘문고가 잡았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볼 부분들 뭐 제가 봐도 전국자사고 상상고 빼고 나면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까지 일반고의 범주에 둔다면 쭉 일반고 그러다가 현대차원고 하나 뚝 끼고 나서 또 쭉 일반고 와 이런 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바야흐로 일반고의 전성시대가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누가 그렇다면 일반고에 갔을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리고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한 아이들은 과연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을까?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봤느냐를 되묻는 거죠. 첫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까지 실적이 나오는 거는 3년 전, 4년 전 중3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무렵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잊을만 하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특목자사고 싸그리 밀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때 서울대에서 어떤 발표했습니까? 우리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 반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자,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그동안 수시가 계속 늘어왔지? 아니야, 이제 앞으로 최소 40% 이상은 정시를 유지할 거야 라는 발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빚어졌냐? 이거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외대보고를 쓰겠다고 하던 원래 대원외고로 가겠다고 했던 아이들이 10월, 11월이 돼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 그냥 지역에 있는 일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고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꽤나 많았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 같았으면은 외대부고에 앉을 상상고에 앉아있을 저기 뭐 청주 외고에 앉아있고 경기 과고에 앉아있고 이런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로 퍼져나간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허무한 얘기겠지만 우리 뭐 될 놈들 갈 놈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은 학교에서 물론 얘네들은 소홀히 돼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의 영향력과 별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전폭적으로 선택했던 시기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작년과 이번 올해 실적을 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근데 그랬던 게 지금 현재 고1, 고2는 약간 중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1, 현재 중3 이런 아이들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다시금 일반고를 뒤로 하고 특목자사고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났어요. 우수한 아이들이. 그럼 이런 아이들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실적을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반고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영광의 날들, 좋은 날들 다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이 정도의 실적 내기 어렵다고 봐요. 서울대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뭐 휘문, 세화, 중동 이 학교들 의대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수시로 많이 갔나요? 정시로 많이 갔나요? 이건 뭐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정시를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죠. 이 아이들이 현역으로 갔나요? 재수 또는 N수로 갔나요? 라고 했을 때 재수 또는 N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지난해 수능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대구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졸업자가 이 친구가 사실은 좀 이투스 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저 점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 브랜드 노출해도 되나요? 지금 뭐 C 뭐 아무튼 뭐 S 뭐 그쪽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만점은 아니에요. 하나 틀렸는데 전국 수석을 차지했죠. 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작 만점 받은 아이는 서울대 의대를 못 갔죠. 얘는 이제 과목 선택에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학원에 그 재수 학원에 지분을 한 30%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롯이 경신고등학교 실적이라고 봐도 되나? 그거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뭐 타 학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시를 기준으로 수능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가장 대학에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좀 극단적이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종합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수능에서는 최고예요. 이건 사실상 학교의 입김이나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일반고에서 잘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율은 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이제 학교들 보면 쭉 내려서 8위 현대청고 아까 제가 조금 살짝 좀 빨아준 감은 있는데 제가 뭐 여기로부터 뭘 받거나 한 건 아닙니다. 뭐 현대 뭘 좀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일반고의 범위에 들어있긴 한데 사실 이건 또 일반고로 보면 안 되는 학교가 또 하나 18위에 가면 있죠. 한일고 같은 학교. 여기는 일반고는 일반고지만 일반고에 탈을 쓴 자사고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까 이야기한 농어촌 지정 자율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과연 이 학교들을 휘문세와 중동, 숙명, 강서 이런 학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휘문고등학교 한 학년 정원 몇 명이죠? 거의 500명이 육박합니다. 그쵸? 그리고 뭐 세화, 중동, 숙명 뭐 이런 데 마찬가지 숙명이 여보니까 조금 적고 다들 뭐 400명 이상, 450명 막 이 정도 되는 학교들이에요. 현대청고 정원 잘 모르시죠? 여기 지금 한 학년 정원이 180명이에요. 그리고 한일고등학교는 130명이 정원입니다. 180명인 학교에서 47명 대학 간 것과 거의 500명인 학교에서 뭐 110 몇 명 간 것과 이거 뭐 여기가 더 좋은 학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휘문고 좀 싫어하겠네요. 아무튼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특목자 사고가 상당한 좀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는 거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런 유리함이 가중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 뭐 다른 중하위권 대학은 비슷비슷할 거고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또 의학학계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속한 지역, 이거는 제가 모든 지역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딱 대표적인 2개 지역만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학원 지역을 보니까 서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경기권이길래 일단 서울에서 뭐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쪽에 특목사 사고 진학률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3년도 딱 10년 전에는 약 26% 정도의 학생들이 특목자 사고에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꽤나 많이 줄었죠. 17% 정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더라. 전국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은 맞지만 과거에 비해서 꽤나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위에 있는 학교들, 대훈, 영훈, 서울 삼육중, 화산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아이들이 특목사 사고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 보일 겁니다. 경기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이제 서울 삼육중 대신에 청신국제중학교를 대신 넣었어요. 이쪽 학군에 해당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좀 가까이 잘 알고 있는 분당 지역 쪽 아이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분당 지역 쪽 중학교의 특목자 사고 진학률은 약 13%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반토막이 났죠. 서울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치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전국적인 교육특구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두 군데 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특목자 사고의 유리함, 진학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거기에 대한 인기가 끊임없이 점점 올라오다가 이것도 조금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얘기겠네요. 정치와 민감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진보 쪽에서 보수 쪽으로 넘어오면서 보수 쪽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건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얘기하는 겁니다. 특목자 사고의 유리함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한번 꺾여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특목자 사고가 조금 꺾여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얼추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나라 입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는 특목자 사고가 좀 활기 있게 돌아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좀 주춤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점점점 좀 특목자 사고 죽이기 정책이 많이 자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입시비리 뭐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뭐 최순실 씨부터 시작된 뭐 조국 전 장관, 여기다 뭐 쌍둥이 자매 뭐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투명하지 않은 대표적인 게 논술이 먼저 좀 칼을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투명하지 않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칼을 맞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특구 중심으로 확실한 거 중심으로, 정량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성적,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학습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그 무렵에도 특목자 사고 입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다분히 정성적인 입시를 중심으로 치렀다는 거죠.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수시 대비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게 정점에 달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쯤 그 무렵에 2025학년도에 특목사 사고는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정시가 중요하다니까,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진로 다 필요 없어, 독서 됐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 수학 100점 맞아놓고 해. 그러니까 점수에 몰입하면서 결국은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됐냐? 이쪽에 있는 그림들은 특수중, 특목, 고 이런 곳에서 하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결과 보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은 우리도 겪어본, 그리고 여전히 강남 8학번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수업의 8, 90%가 치러지는 수업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형 고등학교, 이제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년제가 아니라 4년제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4년제 뭐 무슨 소리야, 5년제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도 양산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접목되고 무언가 수시의 비중이 조금이라도 강조가 된다면 이 학교들의 위상, 4년제 이상의 고등학교들의 위상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진로를 꾸준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학교가 더더욱 어떻게 되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더 나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단정 지어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학교는 학교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더 관심 가질 부분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그 학원은 어땠는지.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입시가 변화할 때 그 입시의 방향성을 학교에서 만들지 않아요. 학교 중에 일부, 대표적인 경교외고 같은 학교, 이 학교가 왜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고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냐면 대교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교는 철저하게 마인드 자체가 사교육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교 또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튼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서울 지역에도 물론 외고에 대한 선택권이 상당히 크죠. 근데 경기권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외고를 보유하고 있죠. 8개 외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경기도라고 하는 학교는 사립외고이자 사교육 학원 같은 학교, 그에 반해서 뭐 성남외고 같은 학교는 공교육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활동 중심,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이런 학교인 반면에 경기도 같은 학교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학교 입장에서 불법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편법에 해당되는 걸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합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단 학교가 시키는 것들은 니들은 다 해라. 니들의 자율성, 너희들의 의견 그래 중요해 알아. 알긴 알지만 일단 학교에서 하는 거는 하고 나서 닥치고 이것부터 한 다음에 해. 잠은 죽어서 자도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기숙형 우리 왜 재수학연 중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기숙형 학원 같은 느낌도 약간 없지 않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뭐 제 개인 피셜입니다. 혹시 뭐 학교 관계자라든가 뭐 그쪽에 좀 자녀를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튼 단연간 경험해본 제 입장에선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입시에서의 방향성은 학원이 만들어 나가고 사교육 업계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차별화됐으면 좋겠어. 좀 더 우월했으면 좋겠어. 이게 필요했으면 좋겠어.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집에서 아까 뭐 그 문구 보셨죠? 기존의 장미칼을 자르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장미칼. 아니 우리가 집에서 칼 자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 그래서 이게 허위 과장 광고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은 칼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가 톱이래요. 톱을 칼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톱이니까 잘리지. 나무도 자르고 쇠도 자르고 다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톱을 식칼인 척 포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칼 자를 일이 없는데, 나무 자를 일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자를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걸 갖고 있으면 어딘가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매욕이 생겨나는 거고, 그게 곧 커지면은 그 시대를 이끄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위는 빠져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과장, 근데 그 과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자신 있을 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래. 물투가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진다네. 근데 지금 네가 물투를 공부해두지 않으면 너 수시에서 너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주는데 제약이 생길 거야. 너 천체물리 쪽이 내 진로라면서 넌 그리고 연력학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다면서 넌 정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뉴턴을 뛰어넘는 그런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면서 그러면 야 물리2가 뭐니? 물리2를 넘어서서 너는 일반 물리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 라는 부분을 풀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아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과 지식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입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과목 학습을 했는지도 명확하게 살피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전공한 선생님들은 압니다.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본인이 중학교 3년 동안 책을 570몇 권을 읽었대요. 이거 쉽게 믿겨지세요? 전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저도 숱하게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 많이 봤지만 3년 합산해서 200권만 넘어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독서광이고 그쪽 분야에서 인재입니까? 근데 얘가 과고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 북과고를 지원한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3학년이 끝나지도 않았죠. 왜냐면 과거 입시는 좀 빨리 치르니까. 여름방학 무렵에 만났는데 중학교 2년 반이에요. 2년 반 동안 570 몇 권을 읽었대요. 제가.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얘가 도대체 책을 100권을 읽었는지 1000권을 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얘가 진짜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다 전공한 것들을 웬만하면 수업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비전공 수업 그 과목에 대해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눈빛만 봐도 사용하는 키워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투 그래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지금 거기까지 공부를 해둘 수 있다면 야 통합과학 얼마나 쉬워지겠니?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가서 정성적인 너의 학업적 역량, 너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높은 위치에서 멀리 바라보게 된다면은
교수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외국이자 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아. 난 얘를 속여먹는 거고 얘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드는 사례가 있는데 아이가 뭐 채소를 안 먹고 뭔가 뭐 비타민이 부족해. 야, 토마토를 좀 많이 먹어라. 이거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토마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